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동근 대표, 어제 현대차 그룹주 실망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현대제철이요. 네. 유중하지는 않겠죠? 이 와중에 이 난리통의 유상증자를.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미 삼성 SDI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증 때문에 네. 사실 시장이 되게 뭐랄까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죠. 예민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현대제철이 어제 막 얘기가 좀 나오는 대로 그런 결정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또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사실은 유상증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결론 나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앵커께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현대제철이 가장 문제예요. 현대차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돈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차 모비스 그리고 기아까지 해가지고 지금 쌓아놓은 현금이 100조가 넘어요. 100조 넘을걸요. 예. 그렇죠. 세계가. 100조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는 31조 말고도 올해 이제 그 국내 투자가 또 20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50조가 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가장 좀 가능한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 현대제철의 이 투자 규모를 현대차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주지 않겠느냐. 8조 한 5천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대여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 만약에 이 현대제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총 이상의 지금 자금을 땡겨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뭔가 시장에서 조달하겠다. 그것은 조금 굉장히 이거 무리가 있어요. 그 돈을 갖고 때문에. 미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 미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아마도 결국은 현대차 쪽에서의 어떤 결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쪽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 자금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결국은 이 생산 기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무것도 없죠, 국내는. 그러니까 사실 특히 이제 자동차지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철강 산업이에요. 네. 철강 산업은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현대제철도 결국은 그 제철소 하나를 갖다가 이제 라인에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포스코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국내에서의 어떤 철강 산업의 이런 그 생산 라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어떤 이 산업 전체로 봐서는 정말로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걱정인 거죠. 이게 자동차도 미국에서 생산해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 전부 다 미국으로 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산업 기반들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다,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당장이야 관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계속 이어지라는 또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 트럼프죠. 역시 이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에서 현대차 관세 안 내도 된다라는 발언 철저하게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그 4월에 안 빼준다. 예, 그것도 그렇고 네. 지금 바로 그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이 전 주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더티 15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상호관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물리겠다라는 그 의지가 확고해요. 거기에 우리나라 들어갑니다, 당연히. 40나라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이게 결국은 투자를 이렇게 크게 하고서도 실익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또 우려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우선 이동훈 대표, 현대제철 유상증자는 차마 못할 것이다 하고 당위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대차는 러트닉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31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장 빼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인지상정상은 빼줘야 되는데요. 이 정도 투자했으면. 그러나 트럼프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관은 이 얘기해 볼게요. 지금 독일 증시가 거기는 이제 유럽에는 항상 1위가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그냥 늘 1위잖아요. 지금 SAP라는 이게 AI 클라우드 쪽이 이제 뒤집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 한동안 좀 쉬었던 클라우드라든가 AI 솔루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렇죠. 유럽이 항상 시총 1위는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총을
차지했었다가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SAP라는 기업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 더존 비지온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린다라면.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럽도 이제 AI 관련된 혹은 뭐 클라우드 이쪽이 최근에 상승을 좀 주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뭔가 판이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또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어떤 그겁니다. 관심을 좀 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2년 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죠. 사티나 나델라가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방한을 해서 또 주요 기업들을 또 만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총을 지금 장 개장을 보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 내외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이제 최근에 더존 비지온이 뭐 꼭 그 회사랑 비슷한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 뱅킹 사업을 좀 철회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라면 한 번 정도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예전에 한번 엠노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네, 예. 엠노는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네. 특히 삼성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라면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최근에 한 2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좀 조정이 나왔지만 완전 쉬었어요. 네, 충분히 그 전에 올라갔었던 것을 대부분 좀 반납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분할 매수 충분히 투자 관점에서 가져가신다라면 뭐 4월달, 5월달 조금 은 지금보다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SAP라는 이제 유럽 기업입니다. 시총 1위 등급과 함께 공교롭게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나 CEO가 이제 방한을 하니까 우리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얘기도 한참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큰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늘 혹시 또 AI 소프트 솔루션 쪽에서 MS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방한 겸 뉴스 쪽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서 더존 비지온과 엠노 두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쪽이 좀 터지는데 우리는 아직 좀 더딥니다. 그래도 이제 실적 좀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대표 불확실성 제거, 유창희 본부장 D-Day인데요. 이동훈 대표, 불확실성이 제거가 지금 안 돼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제거라니요? 예. 그러니까 제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아,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 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강하게 작용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정책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의 불확실성. 그 이제 불확실성 이 세 가지인데 결국 그 상호 관세와 공매도는 이번 주 지나면은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오죠. 네. 다음 주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아직까지 뭐 그 대충의 그림만 나오고 있지만은 그리고 아직까지 뭐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이번에 뭔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여기에도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은 분명히 조금 우리나라한테는 유리한 쪽에 그런 결정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는 오히려 저는 중립 이상의 좀 긍정적인 쪽으로의 시그널을 좀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업에 예. 따라 다르고 산업에 예, 따라 예, 다를 수 예,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대출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공매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전의 공매도의 국면과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도 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사실 이전에는 공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그 금지됐다가 재개된 첫날 바이오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아마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대체장고 늘어나는 업종들을 보더라도 네. 좀 이제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좋고 조금 이제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되는 종목들한테는 수혜가 될 것이다. 최근에 보면 뭐 가령 리포트에서도 어딜까요?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얘기를 차. 하는 이유가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공매도가 해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물론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정점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뭐 조정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이동훈 대표 또 우리가 다 아는 불확실성은 세 가지입니다. 정치 불확실성, 트럼프 불확실성, 공매도 불확실성인데 이게 4월 첫째 주에는 셋 다가 이제 풀릴 텐데 이동훈 대표께서는 너무 큰 두려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 좀 업종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역시 자동차 반도체라고 굳이 또 가자면 또 함께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황 상황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0.5% 상승, 코스닥은 0.16% 상승이고요. 차가 어제 상승폭 반납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다시 또 갑니다. 이따 오후장, 후장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2.5%, 기아차가 1.6%또 가고 있고요. 모비스, 글로비스 또 부품주들까지도 함께 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일단은 한 외국인들 4만 주 정도 순매수거든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어제도 또 외국인 살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순매도로 뭐 소폭이나 좀 끝나긴 했는데 삼성전자도 주목을 잘 잡아주고 있고 지금 관련주로는요. 구리 관련주가 놀랍습니다. 풍산이 일단 6%. 왜냐하면 방산 전체가 지금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풍산이 6%. 그다음에 늘 나오게 되는 이구산업은 거의 시총 상위, 지금 상위 상승률 종목에 가 있거든요. 자, 구리 가격 톤당 11,000달러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구리 관련주들이 일단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자, 유창희 본부장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Day입니다. 네. D-Day요. 뭐 똑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똑같다. 이동훈 본부장과 똑같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어저께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좀 흔들리면 뭐 크진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시작에 대한 부담감 또 4월 2일 관세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금부터는 더 나오면 나왔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가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21년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었죠. 그때가 이제 5월 1일이었는데 5월 3일이간 건데 그때 이제 화면 한번 보신다라면 그 일주일 전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다 회복을 해주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한 3개월 뒤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올랐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쉽지 않은 랠리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한 서너 달 있다가 주가가 하락한 건데 지금은 그때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난번하고 똑같은 패턴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충분히 저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현재 1분기 실적 기대주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지 또 중국 소비주들 이쪽은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조선주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우리가 저가 매수를 좀 분할 매수를 공략을 해본다라면 그 이후에 한 4월 달에는 좀 지금보다는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D-Day와 함께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 조선은 대차 잔고 쌓이는 것도 좀 무섭고 조선은 좀 팔아야 돼요, 차익 실현해야 돼요. 가장 많은 질문이 아마 객장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증권사 영업부에도. 유창희 본부장은 뭐 대세에 좀 따를까요? 좀 피해 있을까요, 조선? 저는 지금은 피해 있을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전의 가격대라면 좀 이익 실현하시면서 조금은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시작되자마자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어떤 전략을 잡으면서 모아가는 거고 또 이게 조선주들이 업황이 안 좋은데 그냥 단순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면 당연히 공매도의 대상이 좀 강한 타겟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금 그런 것 맞물리면서 주가가 더 오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그 공매도를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은 어때요? 방산도 좀 이제 방산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방산도 다르다. 왜냐면 방산은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조정 나온 거는 LIG 넥스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업종별로 보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서 반도체가 중심 잡아주고요. 자동차도 잡아주고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부장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잡아주고는 있는데 이게 역시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이제 여기 가지고 뭐 이 시세다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겠고 오늘의 테마는 이동훈 대표 구리입니다. 구리. 네. 이제 저희가 앞서도 이제 구리 관련주도 구리값 뭐 이 분석을 예. 다 했는데 풍산 같은 것들 또 이구산업 또 전선주들 지금 구리가 애매한 게요. 경기가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 트럼프발 사재기다. 그럼 단기 변동성인가요? 아니면은 구리 가격의 시세인가요,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지금 분명히 투기적인 수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리 그 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취매를 해놓으려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 맞기 전에. 네, 그 관세 맞기 전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가격에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앞서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잠깐 하시는 걸 들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심화가 될 겁니다. 이게. 관세 전쟁으로 이 세계도 촉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또는 산업의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할 거예요. 뭐 AI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럼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네.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결국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국의 투자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됐든 간에 테크 쪽에서의 구리의 수요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구리를 필요로 하는 양은 어마어마해요. 경기와 상관없이. 그렇죠. 이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테크에 대한 투자, IT에 대한 투자가 네.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앞당겨질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딥시크가 더한 게 나올 거고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는 필수 조건은 구리예요. 그렇다면 전선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 지금 이제 이 구리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리는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오른 데 대한 조정은 나올 수가 있을지언정 향후에 어떤 이런 강세가 저는 상당히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경기만 보고 이거 구리 가짜야라고 하지 말고 구리 사재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 좀 생각해 본다면 구리가 오히려 현 시세가 오히려 시작일 수 있는 그렇죠.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구리 관련주들이 오늘 가장 뜨겁고요. 유창희 본부장과 2차 전지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앞서 일발에서 이 대진 첨단 소재라고 비아디 관련주가 3월에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비아디 CNT 도전제인데 오늘요. 지금 2차 전지도 공매도 잔고 많이 쌓인 걸로 진짜 뭐 계속 순위 안에는 드는데요. 일단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이러다가 오후장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아직은 보수적으로 아니다.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뭐 최근에 2차 전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좀 제법 세게 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나 봅니다라고 어떤 질문을 계속 받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고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통 배터리 쪽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전기차는 캐즘이 아직 안 끝났고 캐즘을 떠나서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2월달, 3월달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연말에는 보조금이 다 소진됐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확대됐을 때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보조금에 기대면서 그렇죠. 판매가 된다는 네. 것은 전기차 판매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2차 전지가 쉽게 가기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나온 리포트를 본다라면 2026년 여름이나 겨울 정도 된다라면 그때 당시에 배터리 가격보다 최소 한 30-40% 이상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P가 줄어들게 되면 Q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현실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년 이후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고체라든지 고성능 배터리 쪽 또 어떤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 일부 압축해서 공략을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재료만. 네, 전체적인 배터리 시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혹은 중립적으로 가져가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에 또 공매도라고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또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네요. 2차전지. 이 주가에도.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네.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차도 좀 쌓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금양 같은 경우도 왜 거기야 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지금 모든 종목이 이제 공매도가 전면적인 시행이 되면 어쨌든 2차전지 쪽으로 해서 공매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이지 예. 뭐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안 나온다고 말하기 네.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전지까지 봤고요.